안녕하세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 제가 이 책을 소개하면서 뭐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풀을까 아니면 이 작품을 쓰게 된 계기라든가 뭐 이런 사소한 에피소드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수집 과정에서 스토리 수집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좀 곁들일까 했는데 그거는 또 독자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소설집을 읽으면서 그 안에 복선이라든가 상징하고 있는 것들을 독자들이 저마다 자신의 경험과 응축된 그 지혜의 그 노선도를 따라서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거를 작가가 이건 이랬다 저건 저랬다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어젯밤에 조금 고민을 했는데요. 오늘 그냥 어제에 이어서 이렇게 좀 읽어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어제 처음 고래 그물을 찍고 유영하다 여기 첫 페이지를 읽었는데요. 여기 두 번째 문단부터 다시 해보겠습니다.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했고 대학원에서 심리치료학 박사과정을 마침과 동시에 심리치료 전문가 자격증까지 한꺼번에 따낸 딸 수영은 정신분석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다. 그런데 3일 전에 그동안 해왔던 모든 학위와 자격을 버리고 1년 정도 세계 여행을 하며 자신의 삶을 처음부터 다시 세팅하고 싶다는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폭탄 선언을 단행했다. 10년 넘게 공들였던 탑이다. 누가 봐도 격조 높고 품위를 갖춘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마무리돼가고 있는 판국인데 세계 여행이라니. 여행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고 지금은 속도를 더 바짝 내야 하는 시점이었다. 기가 차서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웃고 무시했다. 나로서는 최선을 다한 대응이었다. 그동안 쉬지 않고 공부만 하느라 지친 거야. 한 번쯤은 투정을 부릴 수도 있지. 라는 정도로만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아니었다. 수영의 결단은 확고했다. 수영이 식탁 위에 올려놓은 여행 계획서와 예상 경비 등을 계산한 비용 청구서는 이미 수습 불가 상황이라는 것을 알리고도 남았다. 수영은 어려서부터 뭐든 스스로 알아서 해냈던 기특한 아이였다. 어려서부터 공부해라는 부모의 잔소리에 일체가 필요 없는 아이였다. 물론 필요한 시기에 맞춰 최고의 교육 시스템을 제공한 것도 수영의 그러한 성정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을 것이다. 늦은 나이에 얻은 외딸이었기 때문에 수영의 교육을 위한 투자는 늘 최고를 고집했다. 다행히 수영은 부모의 바람과 말을 귀담아 들을 줄 알았고 나아가 자신이 해야 할 일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천했다. 감정을 감성화해서 표현할 수 있는 도덕적인 면모와 상대의 수준에 맞춰 차분하게 전달하는 말과 명료한 행동은 어디서나 돋보였다. 적절한 때에 짓는 따뜻한 미소는 특히나 아름다웠다. 우리 가족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은 수영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유전자의 힘이라고 추켜 세우기도 했다. 남편과 나는 그러한 말을 들을 때마다 어깨를 으쓱했다. 그리고 대견하고 기특한 눈빛으로 수영을 바라보았다. 대한민국 수재들이 진학한다는 최고의 대학을 졸업한 남편과 나는 또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인재들이 모여 겨룬다는 굴지의 회사에 기업에 입사해 성장해왔다. 대학 캠퍼스 커플이었던 남편과 나는 졸업하면서 당연한 수순처럼 이별을 했고 각자 결혼을 목적으로 한 연애를 또한 몇 번 겪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다시 만난 남편과 나는 서로 많은 고민 끝에 결혼을 결심했다. 당시 39살이었던 남편의 손을 잡고 결혼식장으로 들어간 나는 36살 신부였다. 어린 신부는 아니었지만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던 5월의 신부를 고집했고
그 꿈을 이룬 나는 예정대로 이듬해에 수영을 출산했다. 수영을 임신하기 위해 받은 합방 날짜와 시간을 지켰고 틈틈이 짬을 내서 기도한 공덕의 힘이었는지 단번에 임신에 성공했던 것이다. 출산 태기 일자에 맞춰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한 수영은 건강하고 특히 눈이 별처럼 빛나는 아이였다. 마취에서 깨어나 내게 처음으로 안긴 수영에게 고생했지, 나에게 와주어 고맙다 라고 말했다. 수영은 그 말을 알아들은 것처럼 작디 작은 손으로 내 엄지손가락을 꽉 쥐고는 별이 박혀있는 것만 같은 눈빛으로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나는 수영을 잘 키우기 위해 여러 권의 육아책을 끼고 살면서 수영의 육아에만 집중했다. 생후 6개월까지는 모유를 먹여야 면역력이 좋아지고 두뇌도 좋아진다고 해서 잘 나오지 않는 젖을 피멍이 들도록 짜서 고집스럽게 모유만을 먹였다. 또 생후 1년까지의 환경이 아이의 평생을 좌우하는 잠재의식을 형성하는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해서 첫돌이 지날 때까지 남편과 나는 우리의 일상생활 전부를 수영의 사이클에 맞췄다. 1년을 잡았던 육아휴직은 화살처럼 지나갔다. 1년이 지나 직장으로 복귀하는 당일 아침까지도 수영을 떼어놓는 부분 때문에 고민을 했지만 그동안 쌓아놓은 커리어를 송두리째 날리기에는 그 탑의 높이가 높았다. 더욱이 반생을 갈아일군 탑이었기에 더더욱 포기할 수가 없었다. 나는 탑쌓기를 포기하지 않는 대신에 내가 버는 수입 전부를 수영을 위해서 쓰는 것으로 남편과 합의했다. 검증된 최고의 돌봄 교사를 집안에 들였고 필요한 시설을 준비했다. 다만 출산과 육아라는 엄중한 상황에 지칠 대로 지쳐버린 우리 부부는 수영의 동생을 보는 것에 대해서는 멈춤으로 합의했다. 원만한 합의였다. 농사가 본업이지만 한학자 집안의 장손으로서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는 자부심이 강했던 시부모는 그래도 아들 하나는 있어야지 하며 아쉬워했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의사를 존중해서인지 불필요한 덧말은 거두었다. 충족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란 아들 삼형제가 집에 손벌리지 않고 장학금을 받아가며 제 밥벌이를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늘 감사한다던 어르신들이었다. 며느리인 나에게도 도시 생활이 좀 바쁜가 무소식이 희소식이니 오고 가는 문제로 짐 빼지 않아도 된다 라는 말로 결혼 전부터 미리 배려해 주시던 분들이었다. 이런저런 덕분으로 직장 생활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나는 우리 유리천장을 깬 최초의 인사까지는 아니더라도 10손가락 안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직장 내에서 인정을 받는 여성 핵심 인재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남편은 수영이 9살 무렵 마음을 맞춘 인재 몇을 데리고 나와 무역회사를 설립했고 큰 어려움 없이 꾸준히 성장해서 지금은 동종업계 중견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한 상태였다. 양손에는 빨간색, 무당집입니다. 다시 양손에는 빨간색과 하얀색 깃발이 한 개씩 들려 있었다. 오른손으로 잡아 뽑은 것은 빨간색 깃발이었고 왼손으로 잡아 뽑은 것은 흰색 깃발이었다. 참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이댁 가족 어려움인데 샘 좋고 햇빛 좋고 세월만 유수하니 원서 내면 합격이고 로또 사도 당첨이구만. 적어도 자네 프레임 안에서는 그렇다 그 말일세. 참 내려놓고 흘려보내야 하는데 쯧쯧 그것이 어디 말처럼 쉬운 일이던가. 자, 이제 무당이 말이 끝났죠. 합격이고 당첨이고 좋은 말은 다 나왔는데 지어진 말의 매듭이란 것이 참으로 찝찝하다. 저 무당의 말이 아까부터 당최 무얼 어쩌라는 것인지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지 않은 모양새처럼 뱉어내는 소리마다 아리송의 물결이다. 작은 한숨과 함께 훗 표출되는 무시가 섞인 실망의 표정을 입을 앙 다물면서 목구멍 안으로 밀어넣은 나는 섭섭지 않은 복채를 내놓고 일어나 또각또각 무당 집을 걸어 나왔다. 수행기사를 마다하고 모처럼 직접 자동차를 몰고 나온 나는 무당집 담벼락에 세워둔 차에 올라 담배를 한 대 피워 물었다. 무당의 입속에서 흘러내린 낱말 조각들은 진지게 폐기 처분했음에도 내려놓고 흘려보내야 하네 라는 무당의 말은 이상하게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중구난방 제멋대로 휘저으며 돌아다니고 있었다. 이성의 힘으로 다스려지지 않을 만큼 기분이 엉망으로 치달을 때만 허락한 담배를 꺼내문 이유였다. 아우, 팔이 아파서 여기까지만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엔 그 뒤 이어서 제가 이렇게 참 목소리도 별로 좋지도 않고 뭐 중간중간 이렇게 버벅대는데 뭐 어쨌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